네, 이제 뭐 거의 이틀째 했던 총리 인준청문회가 마무리될 그 시점인데 아마 총리 후보자님이나 여기 계신 또 총리실의 공직자들이나 지켜보시는 국민들이 참 참담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이 청문회 내에서의 그 인식의 차이 격차, 또 같은 사안을 2007년에 총리 인준청문회 할 당시에 그 당시 참여정부의 총리로서 그 검증하고 그때 다 합의하고 그때 거의 80% 가까운 합의를 바탕으로 총리로 인준되었던 분을 바라보는 그때와 지금은 다른 이 차이 이런 것들을 보고서 과연 우리 정치나 우리 정부가 이런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앞섭니다. 아마 총리 후보자께서도 총리 인준을 마치고 실제로 이제 총리 업무를 시작한다면은 이렇게 큰 텀이 벌어진 이 정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어쨌든 숙명, 역사의 간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협치하라, 협치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분권과 협치를 강제하고 있는 역사적인 정말 강제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외교 문제, 경제 문제, 통상 문제, 또 성장 잠재력 고갈 이런 것들이 심각한데 한마디로 안보는 비상이고 통상은 위기입니다. 민생과 경제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국회는 우리가 전혀 이 세상과 동떨어지는 이슈로 국민들이 피해를 받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안으로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만일 총리로 인준되어서 하신다면은 저는 총리 후보자께 꼭 권하고 싶은 게 브란트 총리, 독일 총리의 말입니다.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것은 양자택일의 결정. 우리는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양자택일의 결정, 흑백의 논리, 나 아니면 내만 옳고 너는 틀리다는 이런 극단의 이분법으로 지금 대치되어 있는데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총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양자택일 결정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무능하다는 증거다. 이성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이것과 마찬가지로 저것도 또한이라는 빌리 브란트 전 총리의 철학. 얼마 전에 김항식 전 총리를 모시고 여기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독일 정치의 협치에서 배운다는 그런 강연을 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의원들이 공감했던 빌리 브란트의 철학입니다. 우리가 한 후보자를 모신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것도 또한이라는 유연한 자세와 통찰과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틀간의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마치면서 굉장히 힘들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오고 있고 앞으로도 아주 험난한 전도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청문위원님들께 선배 위원들께도 좀 같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안보는 비상이고 통상은 위기이고 민생과 경제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을 앞두고 있다는 이 중언엄한 상황을 두고서 총리 청문회를 좀 잘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장 잠재력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 혁신 성장을 위해서 규제 개혁이 제가 이제 물었던 사실 서면 질의서이기도 합니다. 혁신 성장을 위해 규제 개혁이 핵심이지만 여러 부처의 법령이 관련된 복합적인 덩어리 규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당권 중심의 규제 개혁은 한계가 있습니다. 만일 총리로 취임하신다면은 시급하고 중요한 규제 개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입니까? 저는 이 규제는 정말 특별히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도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규제는 그야말로 약자를 힘들게 합니다. 강한 사람들, 큰 사람들은 이런 규제를 헤쳐나갈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자야말로 이 규제는 오롯이 하여튼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 규제 개혁을 제가 만약 총리가 된다면 정말 총리실의 최고의 어젠다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 방안을
거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는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런 하나의 규제개혁의 최종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조직을 가지면서 실무적인 모든 거는 내각과 총리가 중심이 돼서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회적 규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규제도 물론 많이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규제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 규제를 해야 되는가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저희가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환경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목표를 같이 공유하면서, 그러나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론, 그리고 그러한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의 투입, 최소한의 재원의 투입이죠. 이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업의 혁신, 일자리의 창출,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이 김현장에서 활동한 내용을 들어서 이런 논란이 많았지만, 저는 홍콩 라운드 테이블에서 19년 5월달에 했던 게 참 아마 총리 출신으로서 할 수 있는 큰 역할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당시에 3년 차에 생겼던 문재인 정부의 여러 경제적인 실정 때문에 여러 지표가 나빠지고 있을 때 외국 투자자들한테 한국은 안전한 곳이다, 한국은 법이 지배하는 국가이다, 한국은 시장경제 국가이다고 해서 한국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과의 교역의 확대가 기국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득하셨는데, 지금 퍼펙트 스톰이라 불릴 만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취임을 합니다. 외국에 걱정하는 투자자들한테, 더구나 이 전국의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외국 투자자한테 안심시키겠습니까? 저는 제가 홍콩 라운드 테이블에서 했었던 그 기본 권력, 그건 제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썼습니다.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만, 저는 우리의 기본적인 권력,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경제, 포용적 경제, 그리고 북한과의 평화체제 유지, 그리고 대기업 구조의 개선, 그리고 연금을 통한 우리 투자를 유치할 뿐만 아니라 연금을 통한 우리의 산업 구조의 개편,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헌법적 그런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지키는 거, 시장 경제, 또 법의 지배, 그런 도전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한국의 기회, 이런 것들을 정말 앞으로 더 저는 널리 그렇게 알리고 싶습니다. 그걸 통해서 한국이 국내에서 번영하고 해외에서는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최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의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